안녕하세요. 김원입니다. 이번 주는 인포메이션 시큐리티 리스크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같이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정보보호 위험, 위험 관리, 위험 분석. 여기 위험 관리에서 위험 분석 절차, 여기까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참고로 여러분들이 ISMS 구축 운영을 하거나 ISMS 인증을 받거나 인증에 대해서 뭐 심사원이 된다거나 또는 ISMS 그 컨설팅을 할 때 이 사실 위험 관리를 모르면 할 수가 없습니다. 리스크만큼 이제 위험 관리가 가장 핵심적이고 이제 중요한 부분이 되겠고요. 이 CISO에도 이게 위험 관리의 전문가여야 됩니다. 그래야 정보보호에 관련된 그 핵심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이제 중요한 아, 그 학습 내용이 되겠습니다. 좀 주의 깊게 여러분들 집중해서 좀 같이 학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학습을 들으면은요, 이 강의를 들으면 이제 위험 구성 요소 이해할 수 있고 가장 중요한 위험 관리하고 정보 보호에 대한 위험 관리, 위험 분석, 위험 평가의 절차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두 번째 항목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럼 우선 정보보호 위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뭐 리스크 하면은 뭐 정보보호 위험 말고도 다른 이제 경영학이라든지 경영정보 시스템이라든지 뭐 다른 부분에서도 이 리스크 매니지먼트는 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보보호 리스크 매니지먼트에서는 이제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컨셉은 이제 동일하지만 약간 요소별로 좀 틀리겠죠. 어쨌거나 정보보호에서 말하는 그 리스크는 원하지 않은 사건의 발생 원인이 되는 이 위협, threat이죠. 그 자산, 아셋의 잠재적인 그 취약점, vulnerability를 이용을 해서 자산에 손실을 미칠 가능성이 됩니다. 이건 저번에 이게 두 번째 강의 시간인가요? 한번 그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그래서 이 리스크라는 거는 아셋과 트랙과 vulnerability를 변수로 하는 함수로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실제 내용을 보면은 뭐 플러스를 하든지 곱하기를 하든지 하는데 실제 이거 뭐 아셋을 곱하는 건 아니죠. 예를 들면은 뒤에 나오겠지만 자산의 이제 가치, 중요도를 평가를 하겠죠. 그죠? 그거를 이제 정성적인 평가를 해서 이제 등급을 매기겠죠. 그럼 숫자화 되겠죠. 이런 예를 들면 그 스렛도 스렛을 평가를 해서 그 숫자화 시키는 거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vulnerability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위험은 자산과 위협과 취약성을 변수로 해서 이제 함수로 되는데 최초의 위험은 이렇게 크지만 예를 들면 통제가 들어가면은 이렇게 위험이 이제 줄어든다는 거죠. 위험이 줄어들고 최종적으로 이 잔여 위험이 아, 남게 됩니다. 이걸 잔여 위험을 residual risk라고 하고요. 이 잔여 위험은 그대로 이제 수용이 돼서 수용 가능한 이제 위험이라고도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데 계속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잔여 위험을 다 없앨 수는 없어요. 이걸 없애면은 예를 들면은 사업을 하는데 이윤이 또는 그 구축을 하는데 뭐 100억이 든다. 100억이 드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할까요? 자산이 예를 들면 1억이에요. 근데 이 1억에 해당하는 자산에 대한 그 잔여 위험을 없애기 위해서 만약에 뭐 10억을 투자해야 된다. 그럼 안 하는 게 낫죠. 이 자산 자체가 1억밖에 안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투자를 할 수 있는 그 영역까지만 이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제 최고 경영층의 그 결심이 이제 필요로 한 거죠. 어쨌거나 이 통제를 통해서 그 각 위험도라고 하는데 이 위험도가 이렇게 높은 거를 통제를 통해서 어떤 이제 다양한 보안 솔루션을 투자를 한다든지 또는 접근 통제를 한다든지 뭐 네트워크 접근 통제는 뭐 네트워크 접근 통제, 서버 접근 통제, 뭐 사용자 접근 통제, 다양한 접근 통제를 통해서 이렇게 줄이는 거죠, 이제. 그러면 이렇게 잔여 위험이 남게 될 겁니다. 이 잔여 위험을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유지시키는 게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그게 이제 ISMS의 그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건 모건 스탠리 위험 한번 제가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강의 때 이 모건 스탠리의 그 CIS가 누구라고 그랬죠? 릭 레스콜러죠. 릭 레스콜라. 레스콜라에 대해서 이제 CISO 얘기하면서 이제 얘기했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 뭡니까? 세계무역센터 WTC의 그 건물의 내구성을 이제 이용을 해서 이런 위협이 이제 가해졌고 그 위협에 따라서 자산과 뭐 이런 것들이 다 붕괴가 이제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모건 스탠리 경우에는 이거에 대한 보호 대책은 뭐가 됐을까요? 예를 들면 이제 그 서비스에 대한 백업, 그죠? 백업을 시킨 거죠. 핫스탠바이로 이제 백업을 시키고 어, 그 직원, 가장 인력에 대한 거는 이제 그동안 훈련을 했습니다. 그죠? 계속 훈련을 해서 이제 그 귀중한 어, 인간 자원에 대한 거는 이제 사실 많이 이제 구제가 되고 이 백업을 통해서 하루 만에 서비스가 이제 재개가 이제 됐던 사례입니다. 그죠? 자, 위험 구성 요소를 볼게요. 위험 구성 요소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access threat, 그 다음에 vulnerability가 있는데 하나 더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보통 어떤 책에서는 이렇게 세 개로 이제 끝나는 경우가 있고요. 다른 책에서는 C가 이제 카운터 메저입니다. 카운터 메저. 카운터 메저가 보호 대책이죠. 사실 이 보호 대책이 들어가서 대책만 있는 게 아니라 보호 대책이 구현까지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 위험은 잔존 위험, 레지듀얼 리스크만 이제 남게 되겠죠. 구현이 돼서 이행이 되면은,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제 4대 요소로 구성 요소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 잘 아는 이제 자산은 어, 유형 자산하고 이제 무형 자산이 있겠죠. 예, 이것도 한번 배운 기억이 나는데 유형 자산은 이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뭐 시설 뭐 이런 거고 유형 자산은 뭐 기업 이미지, 그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무형 자산이 되겠습니다. 이런 이제 자산 유형에 따라서 유형 자산과 무형 자산 등 이런 걸 유형에 따라서 이제 vulnerability를 분류될 수가 있으니까 자산을 이제 분류를 해서 위험을 이제 평가하는 거죠. 위험 평가는 이제 리스크 어세스먼트입니다. 그 다음에 스트레스는 원치 않은 사건의 잠재적 원인이나 행위예요. 예. 그래서 예를 들면은 외부에서 해킹 시도, 그 다음에 이제 홈페이지 변경이 되겠는데 이 위협은 중요한 게 발생 그 횟수예요. 횟수, 발생 가능성. 예를 들면은 뭐 지진이라든지 예를 들면은 이 지진 같은 게 그런 위협이 있을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그 지역에서 이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느냐? 가능성이 거의 뭐 0.01, 뭐 1%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보호 대책은 그렇게 심각하게 뭐 받아들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수용을 해버리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자녀 위험으로 이제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그리고 그 위협이 성공할 가능성이 있느냐도 중요한 거죠. 그 위협이 지진이 났을 때 이 건물이 파괴가 될 수가 있느냐. 이것도 중요하죠. 파괴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게 이 건물의 내구성이 워낙 좋아서 파괴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것도 무시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그래서 위협에 관해서는 발생 가능성과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 파악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위협의 분류는요, 자연에 의한 위협,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난재해 같은 거죠. 그 다음에 뭐 온도라든지 무정전, 전기가 뭐 나간다든지 뭐 이런 거겠죠. 그거는 이제 보호 대책이 되겠네요. 이 온도계를 한다든지 뭐 무정전 시스템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이제 보호 대책이 돼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거고요. 인간에 의한 위협은 비의도적 위협과 이제 의도적 위협으로 되어 있는데 비의도적 위협은 인간의 실수나 뭐 태만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뭐 패스워드를 이제 공유한다든지 그다음에 의도적 위협은 컴퓨터 바이러스를 이제 뭐 만들어서 배포한다든지 예?
뿌린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해킹, 그 다음에 사이버 테러, 이런 것들이 이제 의도적 이제 위협으로 이제 발생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vulnerability는 사전적 의미는 정보 자산, 즉 컴퓨터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결함 또는 체계 설계상의 허점이죠. 허점으로 인해서 동작이나 허용된 범위 이상의 정보 열람을 가능하게 하는 이제 약점이라고 이제 사전적 의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정보 자산의 잠재적 속성으로서 위협의 이제 이용 대상이 되는 거죠. 그죠? vulnerability는 위협의 이제 이용 대상이 되는 거고, 이 정보 대책의 미비도 어떻게 보면 취약점이라고 볼 수가 이제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정보 대책이 미비하면은 그 자체가 이제 취약점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취약점은 이 아셋 자산과 그다음에 스트레스 사이의 관계를 맺어주는 특성이 이제 존재하게 이제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서버에 실행하는 오래된 버전의 서비스가 있으면 파이어월의 그 열린 포트, 예를 들면 뭐 21번이라든지 20번, 이게 이제 FTP 되겠죠. 그다음 뭐 23번이라든지 이런 거를 열어놓으면 25번이 쉘인가요? 22번이 쉘인가요? 아닌데 FTP가 21, 22고 하여튼 뭐 이런 열린 포트가 있다라든지 뭐 패스워드 설정을 했는데 취약한 패스워드를 뭐 자릿수를 뭐 4개 정도나 5개 정도로 취약하게 패스워드를 설정했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vulnerability가 이제 될 겁니다. 그럼 보호 대책을 이제 만들어서 이거에 대한 통제를 해야 되겠죠. 보안 취약점이 이제 분리인데요. 가볍게 볼게요. 물리적 취약점, 뭐 시건을 이제 하지 않아서 이제 사무실에 이제 침입을 해서 무단으로 이제 액세스를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물리적 접근 통제를 이제 해야 되는 거죠. 보호 대책으로. 자연적 취약점은 아까 얘기했던 재난재해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이럴 경우에 보호 대책은 뭐가 될까요? 뭐 백업이라든지 아까 얘기했던 모의 훈련, 그러니까 피난 훈련이 되겠죠. 우리 그 민방위 훈련 같이 그런 훈련을 해서 대피하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될 겁니다. 물론 이 건물의 이제 내구성을 내구성을 이제 강화시키는 게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느냐, 그죠? 이런 게 이제 문제죠. 그다음에 환경적인 뭐 습도, 온도, 예를 들면 뭐 전산실의 항온 항습기를 이제 보호 대책으로 이제 놓게 되는 거죠. 이제 하드웨어 취약점이 있으니까 이런 거는 하드웨어를 뭐 다 듀얼로 뭐 오퍼레이션 되게 해서 항상 핫스탠바이로 돌 수 있게, 얘가 다운이 되면은 얘가 그 업돼서 서비스가 계속 컨티뉴어스하게 할 수 있도록 이제 한다든지 등등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 취약점 같은 경우에는 시큐어 코딩을 이제 한다든지 그런 등등의 이제 취약점이 있을 수 있고 그거에 대한 대책들이 다양하게 이제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카운터 메저 또는 이제 세이프 가드라고도 합니다. 세이프 가드. 자, 위협에 대응해서 정보 자산을, 결국은 정보 자산을 보호하는 거잖아요. 중요한 그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관리적, 물리적, 기술적 대책으로 이제 정의가 됩니다. 이게 관리적, 물리적, 기술적 대책이 바로 ISMS의 이제 통제 항목으로 이제 크게 분류가 이제 될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정책, 지침, 절차 및 이건 이제 관리적인 대책이 되겠죠. 그 다음에 보안 솔루션, 파이어월, IDS, IPS 같은 거는 보안 솔루션을 도입을 해서 구축하는 거는 어떤 기술적인 대책이 될 겁니다. 그죠? 물리적인 대책은 전산실에 예를 들면 시건 장치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출입 통제를 하기 위해서 뭐 CCTV 카메라를 둔다든지, 생체 인식을 해서 뭐 출입을 할 수 있게 인증에 관련된 거죠. 물리적인 그 인증에 관련된 통제를 도입을 해서 하는 것들이 이제 물리적 대책이 될 겁니다.
자, 보호 대책을 선택할 때는 위험 분석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이거는 조직의 환경과 문화에 맞게 이제 선택하는 게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호 대책을 선택할 때는 위험 분석을 통해서 하고 조직에 맞게 이제 선택을 하는 거죠. 그 중에서 비용을 이제 산정 시에는 구축 비용과 운영에 따른 관리 비용을 반드시 이제 고려를 해야 되고 당연히 그런 거죠. 당연히 그럴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리스크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한번 이제 살펴볼게요. 리스크 매니지먼트는 여기 보시면은요, 정보 자산에 대해서 대한 위험을 수용 가능한 수준, DOA입니다. Degree of Assurance죠.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이게 중요한 말이죠.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정보 자산에 대한 위험을 분석을 하고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정보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비용 대비 효과적인 보호 대책을 마련하는 일련의 과정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ISMS 구축에서 가장 핵심적인 거는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되고, 리스크 매니지먼트의 또 핵심은 바로 리스크 어널리시스 앤 리스크 어세스먼트가 이제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는 위험 관리를 그 절차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위험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 위험 분석을 어떻게 자산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위험 분석을 해서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면은 되겠구나라는 게 이제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위험 관리 절차죠. 이 절차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위험 관리 계획을 당연히 이제 수립을 해야 되겠죠. 어떤 식으로 위험 관리를 할지에 대해서 수립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위험 관리 계획을 수립을 할 때 위험 분석 방법론을 위험 분석 방법론이 뭘로 선정을 할 건지 여러 가지 그 방법론이 있거든요. 뭘로 할 건지를 이제 결정을 해야 되겠죠. 다양한 그 위험 분석 방법론 중에서 뭘로 할 건지를 이제 선정을 하고 또는 이제 정량적으로 할 건지 또는 정성적으로 할 건지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해서 그 관리 계획에 이제 수립을 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험 관리에 들어가게 되는데 위험 관리에는 가장 중요한 게 정보자산 식별 가치 평가죠. 이 정보자산을 다 식별을 해서 나열을 해서 거기에 대한 그 정보자산의 중요도 가치를 이제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위협에 대해서 식별을 하고 가능성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취약성 수준을 이제 분석을 해서 위험 평가를 하게 됩니다. 지금 책을 여러분들이 어떤 교과서라든지 서적을 보게 돼서 보면은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공부하게 이제 책을 보시면은 위험 분석하고 위험 평가하고 이게 많이 혼용돼서 이렇게 쓰는 게 있어요. 네. 처음에 이게 보면은 이게 경계가 좀 불분명하게 그렇게 이제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위험 분석 안에 이 위험 평가가 이제 들어가 있는 걸로 해석을 해서 여러분들하고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위험 분석 안에 식별하고 위협과 취약성에 대해서 분석하고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위험 평가를 한다. 위험 분석, 그러니까 위험 관리가 큰 이제 범위로 보면 도메인으로 보면은 이 안에 이제 위험 분석이 있고 위험 분석 안에 위험 평가가 있다라고 보시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험 평가를 하면은 그거에 대한 이제 보호 대책 선정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행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겠죠. 그다음에 이행 계획에 따라서 이행 계획은 이제 업무 분장에 따라서 어느 팀에 누가 뭐 언제까지 이거를 이제 수행을 하겠다라는 게 일목요연하게 작성이 될 거고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구현을 하는 거죠. 구현하고 이제 적용을 하면은 그 보호 대책 명세서, 운영 명세서를 꼭 만들어야 됩니다. 현황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레지듀얼 그 리스크, 이 잔존하는 위험 관리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이 레지듀얼 리스크는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장기적인 대책으로 보호 대책을 만들 때 그러니까 중장기 대책을
만들게 되는데, 이 잔존하는 위험 관리는 장기적인 그 대책으로 어떻게 할 건지가 언급이 되면은 좋겠죠. 예를 들면 충분히 돈이 이제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면은 2, 3년 내에 투자를 하겠다고 이제 대책을 수립하면 좋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위험관리 절차에 대해서 좀 자세히 얘기했는데요. 위험관리 계획 수립에 먼저 범위 설정을 해야 되겠죠. 예. 관리체계 범위 설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기업에서 서비스하는 다양한 A 서비스, B 서비스, C 서비스가 이제 있을 텐데, 요번에는 A 서비스만 ISMS를 구축 운영을 하겠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인증을 받겠다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서비스에 대해서 범위 설정을 하면 이 서비스에 대한 자산이 나올 거고, 이 서비스에 대한 네트워크 범위 설정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위험 분석 방법에 대한 이제 정의를 하게 되는데, 처음에 개량화 여부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량적, 전성적 방법에서 뭘 선택할 거냐, 그 다음에 접근 방법에 따라서 기준 베이스라인 어프로치를 할 거냐, 또는 컴바인드 어프로치를 할 거냐. 주로 이제 컴바인드 어프로치가 이제 권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뒤에 이거 자세히 나오니까 그때 이제 학습하도록 하죠. 그 다음에 위험 분석에는 자산 식별, 그 다음에 위협 분석, 취약점 분석, 우려사항 분석이죠. 우려사항 분석은 이걸 같이 하는 겁니다. 결국은 위협과 취약점 구분이 상당히 좀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이거 구분한다라는 게. 그래서 이거 필요시에는 우려사항 분석을 해서 이걸 같이 한다. 이거 플러스해서 같이 한다고 보면 되는데, 대부분 현장에서 이 정보방 컨설팅, ISMS 구축 운영 그 컨설팅을 할 때 그 컨설팅한 그 자료를 보면은 이 우려사항으로 분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위협과 취약점을 같이 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이제 위험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아셋과 우리가 위험은 A, V, T라고 했잖아요. 이 변수의 그 함수로 되어 있는 게 리스크였어요. 그러면 이제 자산 식별 평가를 했죠. 위협에 대한 식별 평가를 했죠. 취약점에 대한 식별 평가를 했죠. 가치 또는 이제 우려사항을 분석을 했죠. 그러면 이제 위험 평가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위험 평가를 할 때 위험도를 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위험도는 식별된 자산에 대해서 위협과 취약점을 기준으로 위험도를 산출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산출이 예를 들면 22, 21 이렇게 위험도가 각 자산에 대해서 어떤 서버 1은 21 위험도가, 서버 2는 21, 서버 5는 5 이런 식으로 위험도가 쭉 나올 거예요. 예를 들면 서버 분류 그룹핑을 했을 경우에 물론 다른 PC 다른 네트워크 장비 이런 게 다 있겠지만 그건 생략을 하고요. 이랬을 경우에 여기에서 DOA를 이제 선정을 이제 하게 될 겁니다. 위험 평가할 때 Degree of Assurance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을 어디로 할 건지, 6으로 할 건지, 5로 할 건지, 그러면 그 이상 되는 거는 위험 감소를 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어야 되겠죠. 물론 이 DOA 이하로 되어 있는 이 위험도도 장기적인 대책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정보보호 대책 선정 이행계획 수립을 보시면은요, 위험도 평가 결과를 토대로 해서 여기 보면 위험도를 수용 가능한 위험 수준까지 낮추기 위한 보호 대책을 선정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죠? 네. DOA를 낮추는 거. 예, 잠깐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